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총선과 좀 관련이 없지만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어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죠. 구형과 선고의 차이는 뭐 아실 겁니다. 구형은 검찰이 이렇게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행위고, 법원이 이제 그에 따라서 물론 참고를 하죠. 참고를 해서 이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15년 구형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는 떨고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하고 그 다음에 차량 등 합쳐서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아서 사용한 혐의. 요게 뇌물이고,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2년 3월까지 건설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용인시의 한 주택을 제공받았는데 그 주택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했다 하는 부분 뿐만 아니고, 그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된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뇌물과 정치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법인카드 쌍방울 걸 썼는데 이것이 이제 들통날 지경에 처하니까 그걸 쌍방울 측에다 연락해서 자, 그거 자료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한 부분. 이게 이제 증거인멸 교사죠.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세 가지가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대북송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그 다음에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이렇게 해서 총 800만 달러. 그러니까 300만, 500만 이렇게 됩니다. 그 달러를 자기들이 내지 않고 쌍방울 그룹한테서 내라. 이렇게 해서 실제 북한에 지급한 혐의. 이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주요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어제 구형한 거는 처음에 뇌물과 정치자금법 이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 위반으로 징역 12년,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3,400만 원 이걸 구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하고 증거인멸 교사로 징역 3년, 이렇게 해서 합해서 징역 15년입니다. 이 중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직결된다, 직접 연결된다는 거는 그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고사 징역 3년 중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요겁니다. 요게 직결되는 거죠. 왜냐면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죠. 작년 9월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부분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는데 수원지검에서 아직도 그 부분에 관해서 별 진전이 없습니다. 기소도 안 하고 그냥 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그걸 다시 추가 수사를 해서 그 단독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잘못된 관측까지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수원지검이 그냥 들고 있습니다.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 지금 여러 관측, 법조계 관측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나온 뒤에 그 선고 내용까지를 종합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뭐 그런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들고 있는 걸 보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자기와 연관된 부분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위증교사, 증거인멸교사 뭐 이런 거 여기에 뭐 연루됐다고 해도 이건 이재명 대표와 직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대북송금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만 이재명 대표는 신경 쓰면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증거인멸교사하고 합쳐서 징역 3년.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합쳐서 뭐 징역 50년이 될지 뭐 어떨지 모른다 뭐 이런 판에 요 징역 3년 가지고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도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어제 검찰은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범죄 혐의와 구형량 그리고 의미의 중대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시켜서 구형을 했다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쌍방울에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북한에 지급하게 하고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쌍방울을 교사해서 증거를 은폐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사실은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북한에 지급하게 하고 이게 이제 대북송금 문제입니다. 이거하고 쌍방울을 교사해서 증거를 은폐했다.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이러니까 이건 요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는데도 이 100억 원 부분을 이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판 태도. 뭐 그건 아시다시피 작년 6월 중순에 그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실토했다가 온갖 회유 공작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넘어가면서 이제 뒤집은 적이 있었죠. 아마 이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태도는 거의 사법방해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반성의 기미도 없어서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징역 12년 플러스 3년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화영을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몰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980년 신군부의 김대중 내라는 모 조작 사건처럼 후대에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안부수 아태엽 회장 이미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증언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해서 대부분 확인된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뭐 형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실형을 받는다. 유죄를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데리고 쓰던 부지사가 그와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북한의 스마트팜 대신해 주겠다 하는 게 경기도의 약속이거든요. 도지사는 이재명이었고 그 다음에 방북 300만 달러 그것도 방북을 이화영이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한 쌍방울 그룹의 대납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 부분에서는 이재명과 이화영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느냐 선고받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가장 중요하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정치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이 실형 여부는 이재명 대표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로지 대북송금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형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총선 전에 그러니까 올해 2월 법관 인사가 있기 전에 선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도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끊임없이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뭐 증인을 또 추가로 신청하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 결국 밀려서 총선 전 선고는 불발됐고 결국 총선 전 구형에만 성공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법조계에 물어보면 이게 유죄가 인정되면 전부 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 10년 정도의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그러면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대북 송금 부분은 뭐 만약에 별도로 떼낸다면 대략 뭐 1년, 1년 6개월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런 게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자, 1심 선고는 지금 총선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쯤 뒤 6월 7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자, 이화영
개인 비리 이거하고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는 없고 다만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만 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송금 부분 이건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6월 7일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그 1심 선고가 나온 뒤에 수원지검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한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왜 불구속 기소냐? 물론 이번 총선 뭐 내일 본투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당선자 수를 합치면 과반은 확실히 넘을 거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데에 지금 그 관전 포인트가 있을 정도니까 조국 혁신당 뭐 10석 그 이상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 당을 합칠 경우 과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이런 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남은 거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이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한 불구속 기소. 체포를 못하니까 뭐 구속은 불가능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남은 거는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그것도 아직 1심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1심 나오고 2심, 3심까지 조금은 갈 길이 멀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